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다룬 이 긴 영상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김철근이 이준석의 성접대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알려진 장이사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선일보 기자 하나 붙여줄 테니 양심선언 같은 거 할래?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도 중요한 건인데 김철근의 저 말 한마디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무서운 말이에요. 조선일보 기억해 두시고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본인에게는 정치적 자해를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그 젓가락 발언, 정말 이준석은 그 대가를 제명청원 58만여 명이라는 것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네요. 아직 제명청원 안 하신 분들은 후딱 가셔서 꼭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이준석이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에 관한 내용이 최초에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죠. 도박건과 성매매 의혹, 이게 한꺼번에 언급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 제보가 오는데 택시 기사로부터 온 거예요. 2021년 12월 14일의 일인데 이날 아침에 YTN에서 김건희 허위 이력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기자로 보이는 사람과 이재명 후보 가족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의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12월 14일 오전에 택시기사가 귀로 들은 거니까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었겠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음주운전권하고 성폭력, 이 두 단어는 기억난다. 그래서 그 택시 탑승객이 누구? 기억하기로 안경 끼고 목소리가 하이톤에 가는 편이었는데 사진을 보니 이분이 맞다. 알고 봤더니 그 손님을 내려준 위치는 주진우 변호사의 사무실 앞이더라. 주진우였다는 거예요. 당시 주진우는 윤석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공교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보이시죠? 다음 날인 12월 15일 김건희가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력 끼쳐 사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인 12월 16일 조선일보가 단독을 냅니다.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 도박 500만원 땄다 글 남기기도. 동시에 같은 날인 12월 16일 서울경제에서도 단독을 냅니다. 단독 도박 논란 이재명 장남 마사지 업소 후기도 올렸다. 일사불란하죠.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는 또 단독을 냅니다. 단독 이재명 장남 불법 도박 의혹 또 나와. 하루 수백 판 프로 같았다. 물론 주진우는 자기가 제보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진우가 제보 안 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고발은 못했다. 근데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사지 업소 단독을 냈던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 이 사람이 누구냐?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모펀드 의혹의 시작과 끝, 75억 약정 실체라는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에 관한 기사인데 일부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즉 법률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혐의였던 것은 물론이고 검찰 스스로 거짓 변경 보고 지시를 한 피의자는 조범동 뿐이고 정 교수는 변경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소장에 써놓은 셈이다. 2중, 3중으로 말도 안 되는 기소이고 법령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이니 위법한 기소인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왜 이런 위법하고 어불성설인 기소를 강행했을까? 그 힌트는 이 모든 사모펀드 논란을 촉발시킨 최초 보도에서 유력하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썼다시피 이 사모펀드 의혹을 촉발시킨 최초의 보도는 서울경제 조건영 기자의 8월 14일 기사였다. 그런데 이 조 기자는 당시 서울경제 사회부 법조팀 소속의 법조 기자였다. 이게 해당 기자가 2019년 무렵 보도한 기사들 중 일부예요. 자, 그러니까 대충 기사 제목만 봐도 출처가 검찰이거나 그것도 밝히기 어려우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라고 쓰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친검 법조기자하고 검찰하고는 한 팀이나 다름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몇몇 보수 매체에 개 목줄 달린 개에게 먹이 주듯이 아주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윤석열 한동훈 전문이 법조 기자들한테 기사 나눠주는 거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옆으로 살짝 샜지만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조국 아내, 아들, 딸까지. 자,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좀 건드려 봅시다. 누구의 가족? 주진우의 가족. 주진우가 하는 말은 거의 반대로 된다. 주펠레라는 별명까지 있는 주진우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달려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상은 주진우가 오히려 해명을 내놓고 있는 판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이번에 하나만 털어보죠. 주진우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조금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아버지 주대경도 검사였습니다. 근데 89년 당시 주진우 아버지 주대경은 서울지검 일부 검사였는데 부산으로 오고 부장 검사가 되었다는데 아마 승진해서 왔겠죠? 주진우가 인터뷰한 기사에 보면 아버지가 자원에서 은퇴할 때까지 부산에만 머물렀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부산 바닥에서는 방귀 꽤나 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부동산도 아마 그 지역 근방에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울산으로 갑시다. 바, 블루바드, 룸바, 헤라, 라운지 클럽 GQ, 클럽 에이썸, 클럽 게이트, 클럽 스위치, 유흥업소 간판을 계속 바꾸면서 영업을 해왔고 현재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노래타운 현수막이 보이고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울산 남동 1254-6번지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열람일시 2025년 6월 18일 현재 기준 이 건물은 주진우 엄마 최정혜 씨와 주진우의 첫째 여동생 주선아 씨가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선아 씨는 누구냐?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클럽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물론 주진우 일가가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겠죠? 설마 그럴라고요? 임대를 줬다 치고 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잘못이냐?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임대해준 사람이 저 클럽을 운영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저런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제외하고 주진우가 땅, 엄마의 동생이 보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를 수가 없겠죠. 알고 있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검사 신분일 때 유흥업소 운영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검사 시절은 그렇다 치고 너 지금 국회의원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주진우 혼자 보유한 게 아니라 엄마, 여동생 주진우가 함께 보유하고 있고 여동생도 김앤장 변호사예요. 무엇보다 주진우 검사 생활이 17년이고 검사 연봉이 1억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70억이라는 재산을 만들고 아들은 20살인데 어떻게 8억이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려줬다고 하니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벌어들인 거, 나간 거, 계산기 때려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는데 네 검사 월급하고 나간 거, 들어간 거, 네 아들 증여된 거 계산기 때려가지고 안 맞는 거 있으면 증빙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있을까? 신원식 붕짜처럼 국회에서 클럽 내부에서 여자가 남자 어깨에 올라타서 노는 거 보여주면 그때도 표정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오늘 내용은 주진우가 얼마나 멍청한 도발을 해왔는지 그 맛보기니까 이쯤 줄이기로 하고요. 주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하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